안녕하십니까. 10월 4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각 국회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재의결 투표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. 예상대로 결과는 다 보셨겠지만 부결이 나왔습니다. 표 계산을 조금 해봤더니 말씀을 드려야죠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가가 194, 부가 104, 무효 1표, 기권 1표. 뭐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194, 104는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4표의 반란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그동안에 그 반란표를 던질 만한 분이 누구인가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조금 그 이제 당론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를 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뭐 그분들이 꼭 반란표를 던졌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김재섭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이번엔 부결이 맞다 이런 입장을 부결이 맞다는 얘기를 했더군요. 그래서 아마 그리고 뭐 어느 쪽에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란표가 4표 적어도 반란표가 4표. 예. 적어도 그렇습니다. 적어도 많게는 한 7, 8표 정도의 반란표가 있지 않느냐. 그건 뭔가 하면 윤한 갈등이 이제 뿌린 씨앗을 보이고 윤한 갈등은 지금 이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해요. 이번에 그 원내 그 상임위원장 그리고 뭐 간사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원내대표까지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푸는데 의뢰이 들어가야 될 당대표를 빼버렸단 말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. 대통령실에서. 가령 곧 뭐 단둘이 회동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식사에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가령 그게 언론에서 보기에도 하도 이상하니까 뭐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제목으로 다 뽑는단 말이에요.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망신입니다. 일단 당 대표로서의 망신이란 말이에요. 원내대표하고 다 몰려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데 당 대표가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. 이 윤한 갈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 되겠어요. 쉽게 말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면서 나 이거 언론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정무수석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칵한 것 같아요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, 좀 지나친 것 아니냐.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의정 갈등에 있어서 양보를 해라는 것. 그게 하나고 그것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란 말이에요.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다. 그럼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, 지금.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실도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시기와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. 이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선까지 딱 가면 그게 무슨 소리냐. 사과라니. 전 변호사님. 예. 거기 얘기를 저희가 뒷부분에 많이 하게 될 텐데 요 첫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. 그런데 이게 그 반란표, 국민의힘의 내부 반란표 4표 중에서 최소한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 친한계 쪽에서 몇 표가 나오지 않았느냐. 그렇죠. 친한계 쪽에서 이제 반란표가 있었을 것이다. 있다면 뭐 친윤계 쪽에서 반란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친한동훈계 쪽에서 반란표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그 이번에도 이 김대남 스캔들, 나는 그 뒤에 스캔들이라고 붙이는데 김대남 스캔들로 인해서 윤한 갈등의 폭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. 문제는 이제는 간극이 아니고 거리가 이거 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정도의 거리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. 그 앞에 중간에 큰 바다가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. 완전히 같은 그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멀어졌다. 지금 신문에 사진 찍히는 거 보면 가령 윤 대통령이 바로 어떤 모임에 가서 악수를 하는데 한동훈 쪽을 아주 외면을 해요. 국군의 날. 그리고 한동훈 또 먼 산을 쳐봐요. 이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. 뭐 그분이 셀카 전문가인데 카메라를 얼마나 잘 의식을 하겠어요.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되면 국민이 보기에도 이게 우리 여당이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됐구나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. 문제는 민주당도 우선 플랜 B가 없고
근데 민주당의 입장에 이번이 이렇습니다. 지금까지의 도돌이표 정국, 그러니까 재표결하고 다시 폐기돼버리고 재발의하고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성과가 글쎄, 없다. 재발의를 할 때는 뭐든지 하나 더 붙이잖아요. 예. 가령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걸 하나 붙였기 때문에 재발의가 가능했거든요. 다음에도 뭐 하나 또 붙일 거예요. 그래서 곧 재발의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까지는 이번 건은 나쁘지 않다. 왜냐하면 아까 윤한 갈등 말씀하셨잖아요.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고 이번에는 부결이지만 다음에는 가결이 될 것 같다.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. 실제 그 예. 동아일보 같으면 큼지막한 글씨로 물론 뭐 그 일면 헤드라인은 아니고 3면인가 그럴 거예요. 가령 김건희 리스크를 수습하지 못하면 다음 특검법 부결을 보장하지 못한다. 이걸 전부로 뽑아버렸어요. 크게 뽑아놓고 뭐 그런 식의 가령 그 이제 신문 기사 논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신문 사설만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냐, 뭐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어떻게 세월이 소리 이명수에게 4번씩이나 당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 용산 대통령실을 비꼬고 있단 말이에요. 아니 비꼬아 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김대남 이제 스캔들까지 터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. 예. 다음에 그 또 도돌이표식으로 김건희 특검 또 세상의 특검을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 합시다.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번에 국정감사가 물론 있습니다. 재발의는 하겠죠. 뭐 국정감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뭔가 하면 11월 15일하고 25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됩니다. 예컨대 공직선거법에서 당연히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나올 거예요. 나는 자유형,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위증교사는 말 것도 없습니다. 그건 어쩌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그 선고가 있음으로 해서 예.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일당이 되어가 있습니다. 사당화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은 완전히 만덕불침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성불가침이 되어가 있어요. 문자 그대로 신성불가침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이제 미래가 없어졌다. 근데 전 변호사님, 그건 11월 15일쯤이지 않습니까? 불과 앞으로 한 달 뒤에요. 그렇죠. 근데 한 달 뒤인데 그때 재발의하면 본격적으로 투표하고 할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민주당이 말이죠.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. 예. 와해가 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어요? 플랜 B가 없는 민주당이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과연 또다시 재발의를 하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을까? 아니다는 거예요. 지금 내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윤한 갈등이 왜 지금보다 증폭이 더 되면 왜 위험한가 하면 국민의힘 역시 플랜 B가 없어요. 지금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딱 제외를 해버리면 차기 주자 역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할 때 그때보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. 대중의 지지를 확고히 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중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. 예. 아, 저분은 참 가능성이 있다, 덕망이 있다. 저분은 어쩌면 새로운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될지 모르겠다. 이런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양쪽 다 플랜 B가 없어요. 그러면 국민의힘만 전 변호사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당장 사실 민주당이 더 재미있는데.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. 예,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명태규 씨 관련된 증언이나 녹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아니, 많고 벌써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오늘 뉴스들이 나왔잖아요. 이 김건희 여사하고 공천에 관해서 이 대화를 한 것은 확인이 되고 있다.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단 그렇습니다. 말이에요.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.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왔을 때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도 좀 해주면 사과라도 해주면 좀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도 좀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도 없다. 이 부분. 지금 오늘 제가 네. 가령 전원책의 훈수 이래서 내가 내보고 훈수를 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. 나는 제일 처음에 최상병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처음에 이렇게 불이 크게 붙기 전에 받아버리자. 받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. 예. 그래봤자 별 수 없다. 근데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였다.
그래서 그 진실이 무엇이든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니까 사실 특검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.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게 300만짜리 디올백으로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이느냐. 그것도 선물로 던져주고 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네. 그리고 처벌 조항조차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것 아니냐. 근데 그 뒤에 터진 것이 이제 그 가령 이제 선거 개입, 공천 개입 사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총 8가지예요 지금 8가지인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설명을 했던 대로 양평 가는 고속도로에 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빼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게 디올백 사건 이거 꼭 해명을 해야 됩니다. 이미 확대가 되어 버렸으니까. 직접 해야 된다. 예. 네. 그리고 이번에 이 명태균이 하고의 어떤 논란이 벌어진 것 이것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만 이제 김대남이는 이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본인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 예. 것 같아요.